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좀 갑자기 만들게 됐습니다. 예,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요, 우리 이제 시험 범위 나왔습니다. 우리 경사지요. 경사지 시험 범위는 우리 저번 시험 끝난 데부터 해가지고 183쪽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저번에 정의 이거 들어왔잖아요. 그거 정의에 의해서 기준해가지고 한 장 넘기고 오늘 요거 하고 또 한 장 넘기고 여기 하면 이제 여기가 183쪽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행평가, 신문기성에서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이제 걸릴 수가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걸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회장이나 아니면 부회장이 수고해서 회장이나 부회장이 이제 수고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못 낸 사람들은 화요일까지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저번에 이제 정의 들어갔었잖아요. 그거 한번 앞부분에 보겠습니다. 정의의 의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의로운 것, 공정함,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정의의 그 구분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학급에 장학금이 딱 나왔어. 누군가가 장학금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것이 좋을까? 자,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생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기준은 없을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네, 어떤 기준으로 이 장학금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자, 한번 써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다 써오셨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예.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슝. A, B, C, D 이 5명이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와, 한 달 동안 1,000만 원. 자, 이제 나누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자, 근데 이 A, B, C, D 이 5명은요, 조금씩 하는 일이 달랐어요. 한 일이 달랐어요. 자, A는요, 노동시간이 100시간입니다. 근데 그 노동은 단순 노동이고요. 독신입니다. 자, B는요, 100시간 일했고, B도 단순 노동인데 얘는 애가 셋이야. 자, C는요, 50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은 기술이 있어. 그래서 단순 노동은 아니야. D는 50시간 일했는데 어떤 이 일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관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E는요, 1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자본을 댔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은 그대로 회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1,0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의견들을 이제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자, A는 100시간 단순 노동 독신, 그죠? B는 100시간 단순 노동 애가 셋, C는 기술자, D는 기획관리, E는 자본. 자, 그렇게 했더니 갑은요 이렇게 했어요. 300, 300, 150, 150, 100. 너는 뭘 기준으로 했니? 하니까 선생님 그래도 일한 시간 있잖아요. 노동 시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 시간, 노동량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을은 아닙니다 선생님. 노동 시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는요 B를 4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왜? 3명이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줘야 됩니다. 필요가 중요한 이 돈을 나누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선생님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그냥 단순 노동이잖아요. 근데 얘는 기술자야. 그리고 이 친구는 기획 관리를 했어. 하는 일이 좀 더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는 능력을 기준으로 분배를 정하였구나. 선생님 왜? 너는 선생님 저는요 이 돈 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일 많은 돈을 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것도 능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자본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정의로운가?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교과서 몇 쪽이야? 180쪽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의의 실질적 기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사회적 지위와 권리, 재화와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어떤 것들, 재화, 그리고 어떤 서로의 뭐 어떤 사회적 지위, 권리, 서비스 이런 것을 이제 사회적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네, 그런 가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죠. 예. 내가 더 먹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더 사회적 권리를 갖고 싶어. 예, 이게 다 자기만 그렇게 많이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거기서 싸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회적 갈등이 없으니까. 자, 그것을 우리 정의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잘 분배된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앞에서 나온 것도 있었죠? 자, 그러려면 이를 위해서 이것들을 분배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봤잖아요. 5명에 의해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각자의 처한 상황, 어떤 한 일, 뭐 등등을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자,
몇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요 밑에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로 보는 분배적 정의의 다양성 기준. 마을에서 공동으로 김장을 했대요. 그래서 김치를 나눠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마을 이장님입니다. 자, 이제 김장을 담그신 아주머니 한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담근 양만큼 받아야죠. 그래야 더 많은 몫을 받으려고 다들 성실히 일할 테니까요. 어떤 사람은 많이 담그고, 어떤 사람은 적게 담그고, 김장을 할 때 그렇게 했겠지? 그러면 많이 담근 사람은 많이 갖고 가는 게 맞죠. 어허, 이장 아저씨가 업적을 이룬 만큼 받아가자는 거군. 그렇습니다. 성과를 이룬 만큼 업적 혹은 이제 뭐 성과라고 할까요? 성과를 이룬 만큼 받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처럼 불리한 출발점에 있다면 나는 지금 좀 원래 힘도 좀 딸리고 그래서 좀 많이 담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많이 만들지는 못했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적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경쟁이 과열되면 야, 내가 더 많이 담궈갖고 더 많이 갖고 가야지. 아니 저기 김씨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로 막 이제 싸우고 막 일 분위기가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씨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냐? 야, 경력이 있어. 경력이 많거나 자격증이 있다면 이게 아마 뭐 요리사 자격증인가? 그렇다면 더 많이 받아야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게 김치를 담글 능력이 있을 테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자는 거군요. 경력이 많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좋은 생각인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 김치를 잘 담궜다, 성실하다? 그런 보장은 또 없잖아요. 또 뛰어난 재주를 타고나는 것은 우연히 결정되므로 그러니까 어떤 능력, 저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어. 타고날 때부터 김치 담그는 무슨 능력을 타고났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가 타고난 거는 우연히 그렇게 타고난 거잖아.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야? 항상 그러면 김치를 적게 먹어야 되나? 이건 공정하지 못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진짜 머리 좋은 애들 있어. 야, 쟤는 진짜 몇 시간 공부 안 했는데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내.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크게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데 좀 부럽다. 부럽긴 부러운데 좀 왠지 이거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요 사람도 무슨 요리사 같다. 부양가족 수나 각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하여 분배해야 합니다.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부양가족 수 그리고 각자의 경제 형편. 아니 저기 우리 집은요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애 셋에 할머니에 또 뭐 할아버지에 이번에 또 애를 가졌어요. 아휴 어떡하나. 아니 그러게 애를 그렇게 많이 낳으래요. 그런 말은 너무 섭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형편에 있으면 좀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는 거군요.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자는 말에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은 뭐 가족이 많아서 많이 갖고 간다고 그러지만 사실 아까 일하는 것도 뭐 별로 일 하지도 않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좀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워요. 필요한 만큼 물론 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모두 똑같이 나눕시다. 그러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휠체어 타신 분도 이분도 다 똑같이 가져갑니다.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자는 거군요.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져 목표한 만큼 김치를 담그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야, 어차피 열심히 일하나 적게 일하나 가져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대충 하자.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많이 못할 수도 있겠다. 다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각각 이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요. 자, 업적에 따른 분배는 당사자들이 성취하고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업적은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분배의 몫을 정하기가 쉽고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군요. 업적. 성적 아니야? 성적 같은 거?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 성적, 업적, 성적 비슷하네, 그지? 야, 이번에 네가 몇 점이야? 너는 몇 점이야? 거기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3등급은 얼마에 어떤 분배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수치로 분명하게 나오니까 그 비교나 어떤 분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이 막 일어나니까 생산성도 높일 수 있어요. 좋네. 그런데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 어려우며 그렇네요. 국어를 잘하는 것과 수학을 잘하는 것 이걸 비교하려면 좀 어렵고 또 이게 이제 되다 보면 빈부격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니까 그 업적을 많이 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업적을 많이 내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못한 사람은 업적이 별로 없는 사람은 계속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겠다. 결과만 중시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요. 능력에 따른 분배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격증 소지자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한편 능력이 뛰어나도 노력하지 않거나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업적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능력과 업적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런 사람을 우대합니다. 임금을 월급을 줄 때도 어떤 자격자 소지자 우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쳐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무슨 자격증 같은 거나 있으면 몰라, 그지?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한 능력은 노력뿐만 아니라 선천적 자질이나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 우연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우연히 능력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능력이 없어. 그럼 이 세상에 분배받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잘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 어떤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나는 평생 제대로 먹고 살 만한 분배를 얻을 수 없어. 슬프네요. 그죠? 나 딱 태어나 보니까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평생 조금만 노력해도 뭐 성취가 막 이루어져.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럽다. 그지? 갑자기 힘이 쫙 빠지네. 그런 얘기하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필요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제 우리 사회주의적 분배죠. 사회주의. 자, 이렇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적 약자는 이제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능력이 없더라도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통해서 생계비나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 등이 해당된다. 필요에 따른 분배. 자, 한계는 뭐냐?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렇겠네.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가 약화된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가요? 뭐 그럴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이 높고, 그죠? 능력이 있고 플러스 업적도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분배받는 양이 필요에 의해서 나누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좀 이 사람은 좀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좀 억울할까? 아니면 그것은 정의로운 거야 라고 보는 걸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그죠? 이것을 인정할까? 아니면은 부정할까? 이게 커야 된다고 볼까? 자, 업적 능력 필요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용하는 대표적인 실질적 기준이다. 하지만 각각의 분배 기준에는 장단점이 있고 절대적 평등이나 노력 등 다른 분배 기준도 생각해 볼 수 있기에 가장 정의로운 분배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적용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각의 분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각자에게 알맞은 몫을. 사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그죠? 그 알맞은 몫이 뭔데? 라는 것. 그게 이제 업적이 될지, 능력이 될지, 필요가 될지. 사실 하나의 기준만 갖고 하는 일은 잘 없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사들 월급 받는 것도, 뭐 기본급이라는 게 있고, 공통된 어떤 게 있고, 거기다가 또, 뭐 부양가족에 따라서 좀 더 더해지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과급은 이제 어떤 업적에 따른 거, 뭐 등등등 몇 기준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더 높이느냐 내리느냐 뭐 이런 것은 이제 작동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대체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제 다 같이 종합해서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분배적 정의에서 그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그 다음 시간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네. 예,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바는 예, 그때 또 그 다음 단원, 그 다음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뭐지? 보자. 분배 정의. 분배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까지, 예,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